안녕하세요. 오늘 다룰 주제, 사실 좀 무겁습니다.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. 바로 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지난 30년간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이 단어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가 되면서 우리 투자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. 여기 나오는 이 문장, 이제는 핵이라는 모험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. 이게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. 그동안 핵무기를 막아왔던 도덕적인 그런 틀 있잖아요? 그게 무너지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아주 냉정한 계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.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안보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보죠.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아주 힘센 보안관이 지키는 동네 같았어요.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각자 방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. 그런데 최근에 그 보안관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. 이제부터 각자 짐은 알아서들 지키세요 라고요.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줬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94년에 세계 3위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합니다.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요. 그런데 어떻게 됐죠? 2014년에 약속은 깨지고 2022년엔 결국 전면 침공을 당하잖아요. 이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무서운 걸 깨달은 겁니다. 종이 위에 쓴 약속 같은 건 핵무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. 그러니까 세계가 배운 교훈은 이거예요. 믿을 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무서운 창 하나가 낫다. 결국 동맹이라는 어떤 약속, 그 종이를 믿을 게 아니라 내 손에 쥔 힘, 바로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. 네,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기폭제가 된 거죠. 그리고 이 새로운 생각,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의 증거들이 지금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. 이건 그냥 한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딱 맞는 단어가 있어요. 바로 인슈시앙스. 영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태평함 혹은 무관심 정도가 되겠네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 발만 쏴도 전 세계 증시가 막 출렁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어때요? 그냥 또 쐈구나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죠. 바로 이 무관심. 이게 핵 위협이 얼마나 위험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70%.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70%가 우리도 자치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핵무장은 더 이상 일부 강경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.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서조차 거스를 수 없는 대중적인 목소리가 됐다는 거죠.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핵 잠재력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나 지금 총은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옆 공장에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 라고 넌지시 보여주는 거죠. 예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도 막 숨기는 게 보통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잠재력 자체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전략적인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변화가 얼마나 깊숙이 퍼졌냐면요. 심지어 전통적으로 평화주의를 내세우던 정당들까지도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. 여기 영국 자유민주당 사례를 보세요. 이 당조차도 이제는 핵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뭐랄까, 이상주의가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서 방향을 튼 거죠. 이 정도면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이론적인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, 즉 돈 문제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한 시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바로 평화배당금의 시대요. 이게 뭐냐면 국방에 쓸 돈을 아껴서 복지나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.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과거에는 국방이 그냥 비용이었지만 이제는 성장주가 됐습니다. 효율성보다는 안보가 최우선이 된 거예요. 질서 있던 교실이 아니라 울타리 없는 동네가 된 거죠. 이제 구조적인 재무장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.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 투자 환경에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. 첫째, 국방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. 둘째,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전략자산으로 재평가된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거의 무시했던 큰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, 이른바 꼬리 위험, 테일 리스크가 이제는 시장에 항상 반영되는 상수가 되었다는 겁니다.
자,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? 핵심만 딱 정리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투자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새로운 투자 전략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방위 산업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하나의 묶음, 한 섹터로 보세요.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, 공급망을 볼 때 이제 키워드는 안보입니다. 믿을 만한 동맹국, 특히 핵 잠재력을 가진 나라들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더 빨라질 거고요. 마지막 3번째, 현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.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막아줄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. 세상이 80년도 더 된 이 낡은 기술, 핵에 다시 매달리고 있다는 게요. 이건 어쩌면 비극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리 투자자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 변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. 이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파도가 아니에요.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조류의 변화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튼튼한 방패일까요? 아니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종이배일까요?